네, 안녕하십니까. 6주차 온라인 교육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가 진정되지 않아서 7주차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력서 클리닉 전전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력서 작성법을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하나하나 한번 잘 썼는지 클리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나만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클리닉 할 수 있답니다. 예, 한번 이력서 여러분 쓴 거 작성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내놓고 수업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메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이력서를 썼는지 써야 되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력서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회사 온라인으로 발송되는 이력서죠. 그 이력서는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고, 그 내용을 이제 빈칸을 남기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안 써버리면 안 되죠. 해당 없음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작성을 내용 중에서 혹시 이제 뭐 병역 면제 사유 이런 건 떳떳하게 쓰고 지금 건강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취미 같은 거 우리가 그 인성이라든지 자기계발 이런 쪽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취미도 잘 생각해서 그 인성에 좋은 취미, 또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취미, 이런 걸 잘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취미로 삼고 그거를 한번 취미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블라인드 채용 과정에서 그 자기 이력서는 어떤 인적 사항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빠지죠. 그래서 그 직무 역량하고 어떤 그 인성 역량, 이런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NCS 그 관련된 이력서도 역시 그 이제 직무와 인성 중심으로, 그래서 해당 직무에 관련이 없는 그 자격증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거는 그냥 자유형 이력서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작성하는 것도 없고, 회사 규정된 양식도 없고, 브라인드 채용도 안 하는 기업, 이런 자유형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다른 이력서도 다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자유형 이력서에 대해서 한번 클리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은 어떤 사진을 붙였는지 살펴보세요. 규격에 맞는 사진을 썼는지, 또 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메고 찍은 사진을 했는지, 머리가 너무 기른 사진을 썼는지, 웃는 얼굴이 되어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그 한글, 그리고 뭐 한자, 한문으로 써 있는지. 지금 현재 클리닉 전에는 이름을 그냥 하나만 돼 있고 이메일 써 있고, 생년월일, 뭐 호주 성명, 호주의 관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리닉 후로 넘어가면 이름을 뭐 한글만 쓰지 말고 한자, 영문 등도 함께 작성해 보자라는 거죠. 또 지원 분야는 지금 여기에는 지원 분야가 없죠. 지원 분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가 있어야 그 직무에, 지원 분야에 맞게끔 이력서를 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집전화, 핸드폰 번호, 긴급 연락번호 세 가지를 가능한 한 모두 작성을 하자. 뭐 집전화 번호가 없으면 핸드폰 번호하고 긴급 연락번호만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메일 주소는 간단하게 쓰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소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직무에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메일, 아니면 그냥 이름으로 간단하게 이니셜로 만드는 이메일, 간단 명료하게 써야지 뭐 자기만 안다고 해서 막 어떤 사람 이런 거 보면은, 자,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영문자로 놓고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숫자도 많고, 그거는 본인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죠. 그걸 한참 쓰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 JAM, JA. 그래서 이거 보니까 잠자자 CO예요. 잠자자 코. 잠자자 코 이런 식으로 영문자를 써서 이력 이메일 주소를 만들 경우는 쟤 정말 잠이 많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뭐 플레이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이메일로. 그래서 이메일은 간단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주소로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예, 이름을 생년월일, 나이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이렇게 생년월일 정도만 쓰고, 나이 쓰고, 주소, 그 다음에 집전화, 핸드폰, 긴급 연락번호, 집전화 없으면 핸드폰 긴급 연락번호 적고, 이메일은 쓰시고, 호주 성명은 이 호주와의 관계 정확히 쓰셔야 되겠죠. 호주가 아버지면 호주와의 관계는 장남 이렇게 써야 되고, 만약에 본인과의 관계하면은 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서 주소라고 하면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것이 주소인데 그 만약에 내가 주민등록상에 있는 현 주소가 지원하는 주소 회사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 주소보다는 현 주소로 써서 회사에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에 어떤 친척집이라든지 친구네 집에 기거를 해서 그 집으로 주소를 쓴 다음에 현 주소를 써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원 분야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이쪽에 지원 분야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지원 분야 앞에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자, 인적사항 클리닉 내용입니다. 사진은 자신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죠. 이마는 가능한 한 3분의 2 정도, 귀는 모두 드러날 수 있도록 머리를 다듬어 찍는 것이 좋습니다. 예절에 맞지 않는 의상과 지나친 포토샵이냐 셀카는 금물이고, 사진 규격에 맞게 찍고, 사진의 바탕색은 가능한 무색의 맑은 색으로 하고, 자켓은 진한 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은 한글 한자 또 모두 적는 것이 좋고, 영문.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나 주소와 지원한 회사의 거리가 멀면 통근이 가능한 현 주소로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번호는 가능한 그 집전화, 휴대전화, 긴급 연락번호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집전화는 요즘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긴급 연락번호는 꼭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기업이 온라인 입사 채용을 하므로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쓰되 간단하면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만듭니다. 잠자자코 한메일넷 같은 이메일은 게으르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메일 주소는 신중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호주와의 관계는 호주가 부모이면 호주 입장에서 보름 자신이므로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등으로 작성하지만 별도 요구사항이 없으면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호주와의 관계가 아니고 본인과의 관계라고 하면 부모가 됩니다. 지원 분야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지원 분야가 명시되지 않을 경우 직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불리합니다. 이력서한 제목은 사항에 따라 직무에 적합한 나의 성격 특성이나 능력 또는 소질, 열정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학력사항은 우리가 크리 전에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최근 학년이 밑으로 가 있죠. 그리고 입학년 졸업년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한번 학력은 최종 학력부터 고등학교 졸업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대학 졸업 연도란에 학점이 좋은 경우 표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클리닉 후에 2021년 몇월 며칠 백서대학교 어디 학부 무슨 학과 졸업 예정 학점은 3.89에 4.5 또 대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우리가 이 이력서는 어떤 면접 질문을 유도하는 미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점이 낮으면 압박 면접을 가할 수가 있겠죠. 질문이 유도가 돼서 압박 질문으로 가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 내가 전체 평균은 약하지만 직무에 관련된 이러한 모든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전체 학점이 좀 낮다. 그러면서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강조하면은 그것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학력사항에 이렇게 병역사항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으로부터 고등학교 순으로 기입하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군입대일, 제대일, 군별사항을 학력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학력부터 작성하되 졸업과 입학은 각각의 항목으로 기입하고 고등학교는 졸업연도만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사항입니다. 사실 경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직무, 본인이 지원한 이 직무에 관련된 그 일을 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한 사항이 이제 경력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신입이기 때문에 이런 경력 사항이 많지가 않겠죠.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인데 우리가 직무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사 담당자가 그냥 경력으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력 사항이 쓸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직무에 관련이 있을 것, 두 번째는 직무에 관련은 없지만 정말 꾸준히 거기만 다녔다. 또 알바 기간이 오래 근무했던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을 좀 어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입의 경우 이렇게 썼는데 좀 내용이 약간 좀 약하죠. 신입의 경우 직위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직무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직무를 수행했는지. 이와 같이 경력사항은 직무와 관련 있는 경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신입의 경우는 뭐 인턴 경험, 또 강소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경력은 우리가 기입할 수 있습니다. 직무 수행 내용을 이렇게 약간 이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력부터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최근 경력이죠. 또 최근 학력이고, 자, 경력 사항은 지원 분야와 관련 있는 사항을 최근 경험한 순으로 작성을 하고 지원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경력 사항은 기입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뭐 직무의 내용이 관련 있으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인턴 경험, 강소 체험 프로그램 등 일반 사무 능력을 위한 경력 사항은 직무에 공통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 기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자격증은 이 클리닉증은 클리닉 전에는 이 한국 활용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취득일자 발급 기간이 없습니다. 국내 여행 안내원 이렇게 있는데 또 그 최근 것부터 안 돼 있고
그래서 이 발급 기간은 이게 국가 자격증인가 민간 자격증인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력, 경력 등에서 작성한 순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취득일자를 앞에 쓰고 취득일자 쓰고 자격증 명칭 그리고 발급 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걸 한번 클리닉으로 가면 이렇게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행기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리고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본인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및 보유 능력 뭐 이렇게 써도 좋고 자격증 및 컴퓨터 활용 능력 뭐 컴퓨터 능력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MS 오피스, 파워포인트, 뭐 포토그래프 활용이 가능하다 또는 뭐 능숙하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컴퓨터 활용 능력은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이 정도 이력서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잘 활용할 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은 지원 분야 관련이 있는 자격증을 쓰되 최근에 취득한 순으로 적습니다. 자격증 취득일자, 자격증 명칭, 발급기간을 명확하게 기입을 하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실제 활용 능력이 중요할 수 있으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이 없어도 컴퓨터 활용 능력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뭐 기업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뭐 발표도 하고 보고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조직원들이 이제 자기 밑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파워포인트를 잘하는 사람을 좀 원하겠죠.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런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또 자기가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신입사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활동 사항인데요. 또 이 부분이 또 비교적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타 활동 사항에는 첫 번째 그 인사 담당자가 어떤 그 기업이 요구하는 상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주로 요구하냐면은 뭐 그 사람이 글로벌적인가, 글로벌 인재인가라는 거를 한번 보겠죠. 그리고 인성을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걸 보겠고 또 이 글로벌 인재라고 하는 것은 창의성, 뭐 도전정심, 뭐 희생심, 봉사심 이런 걸 좀 갖춘 사람들이 또 외국어 능력도 있고 이런 갖춘 사람들이 글로벌 인재라고 보고 또 업적을 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은 직무와 관련은 없지만 어떤 나의 능력을 또 나의 성실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관련 교육 훈련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직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나의 어떤 열정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타 활동에는 이력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을 파악하고 또 인재상에 부합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증명서 뭐 경력증명서라든지 아니면 뭐 활동증명서라든지 봉사활동증명 여러 가지 이런 증명서를 미리 챙겨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클리닉 후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했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간도 명시해주고 주까지 명시해주고 또 시간까지 명시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시간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성에 관련된 항목을 보면 국내외 봉사활동,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한 노력, 해외 연수, 교환 학생. 이 해외 연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학을 목적으로 갔다 그러면 어학, 또 무슨 뭐 해외 봉사활동을 해서 갔다 그러면 봉사활동, 여러 가지 그 해외에 어떤 갈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써야 되겠다. 또 도전정신, 뭐 국토 대행진이라든지 국내 배낭여행, 마라톤, 자전거 여행 등, 또 창의성, 우리가 회사에 그 논문 공모전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공모전 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발휘해 성과를 낸 프로젝트나 활동 등에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이 창의성인데 이런 창의성을 발휘한 거, 그 다음에 업적, 뭐 장학금, 대회기간 표창장 등 받은 것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항을 기입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런 기타 활동 사항에도 최근한 경험한 순서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모든 사항이 완성되었으면은 그 한 줄 아래에 의와 같이 틀림없음,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이 없습니다 등을 쓰고, 내가 오늘 지원했으면 지원한 날짜를 명기하고 날짜 밑에 지원자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면 됩니다. 단 서명 시에는 사인이나 막도장보다는 동그란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아직까지는 이 사인을 하면 동양에서는 좀 건방지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 막도장 찍는다 보면은 또 성의 없다는 표정, 또 성의 없다는 인상도 풍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동그란 도장을 인감 도장을 또 인주도 잘 묻혀 골고루 묻혀 꼭 찍어야지, 반쪽만 찍히면 그것도 안 되죠.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성실성, 인성,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볼 때 그 이력서 이력서는 그 이 칸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드는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만들면 만드는 건 좋지만 자신에게 필요 없는 항목은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무에 관련된 사항을 우선순위로 쓰면서 이런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나만의 이력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출력할 때는 이런 얇은 종이보다는, 또 너무 지나치게 두꺼운 종이보다는 약간 두꺼운 종이를 선택을 하고, 또 인사 담당자가 눈에 피로가 덜 가는 색상, 회색 계통의 그런 색을 선택을 해서 출력을 해서 한번 본인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뽑고 싶는지. 그래서 이력서는 내가 이력서라고 표시를 하지 않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 규절이 잘 되어 있는지, 또 지원 분야가 명시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뭐 그 컴퓨터 작성 그냥 능력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에 어떤 그 추가되는 서류들은 미리 주비해 놓지만은 이력서 보낼 때는 그런 걸 요구를 하지 않는 회사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력서에 나타나 있는 주요한 경력사항, 주요 자격증 사항,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장짜리로 기타 활동 내역을 이렇게 사진도 붙이고 내용도 쓰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력서에 한 장 정도로 붙이면은 그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 하면은 다시 한번 구성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연락처라든지 지원 분야라든지 학력 및 경력상, 그리고 자격증 및 능력들은 잘 빠진 게 없는가, 또 기타 활동 사항에는 인성, 글로벌 인재, 도전정신, 창의성, 교육훈련, 이런 능력에 관련된 사항들이 최근 연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이 되었는가.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몇 주, 몇 시간, 주 몇 시간씩 총 몇 시간을 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는 잘 되어 있는지, 또 공통사항 내용에 오탈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또 서류가 성의 있고 깔끔하게 제출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A4 편지 봉투에다 구겨서 집어넣으면 바로 떨어지니까 대봉투에다가 해서 등기로 구겨지지 않도록 보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원 사항은 지원 회사 지침 작성 지침에 맞게 되었는가 살펴보고 이력서 제목도 한번 잘 되어 있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신 다음에 꼭 한번 몇 번에 걸쳐서 훑어보고 수정하고 또 클리닉하고 이런 식으로 거쳐서 상대방에게 보여줬을 때 정말 이 사람 뽑고 싶네 라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걸로 6주차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